네, 김혜영입니다. 추석 잘들 지내셨는지요? 요즘에는 뭐 명절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뭐 흥분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냥 옛날 그런 기분이 전혀 안 나는 오히려 뭐 그냥 오히려 피곤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려서는 참 명절이 정말 기대되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의 한계이기도 한데 그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의 한계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나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그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이렇게 올려놓고 제 나름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에 좀 시청을 하시고 댓글을 이렇게 달라 이렇게 하면 그 출석으로 이렇게 제가 해드린다 했잖아요. 저는 그냥 믿는 입장이거든요. 되게 사람을 되게 잘 믿고 그래서 제가 별명이 팔랑귀거든요. 팔랑귀가 그래서 책이라는 책 제목이 이제 팔랑귀비 세상을 날라라는 책도 내고 그랬는데 그 워낙 잘 믿어가지고 제가 잘 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 버릇은 뭐 변하지 않고 거의 안 변함이 별로 없는데 잘 믿고 이렇게 제가 보실 거다. 최소한 이 학교에서 강의하면 거의 1시간 1시간 반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최소 시간을 제가 이렇게 축약해 가지고 올려놓고 보시라고 하는데도 그 편안한 시간을 제가 뭐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시간에 보시고 댓글 달아라고 근데 제대로 댓글도 잘 안 다시는 것 같고 보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느낌에. 그래서 약간 좀 기분이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무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작위.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거 수업이거든요. 이것도 그 제가 중간고사 때 오프라인으로 해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토론 형태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으면 제가 쪽지 시험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를 쪽지 시험으로 오프라인에서 쪽지 시험으로 이렇게 어떤 과정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기분 나쁘죠. 이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엄연한 지금 수업인데 지금 학부생 같은 경우는 뭐 몇 초에 한 번씩 지금 막 이렇게 막 이 테스트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뭘 눌러라 뭐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에, 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빈곤 문제에 대해서 이용호 선생님이 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고 김기화 선생님이 아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으셨고 양선호 선생님이 청소년 문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본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이러시면 안 된다. 보시고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거 하시고 그것도 뭐 대충 보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보셔야 돼요.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게 성실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석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고 성실도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인데 시험은 뭐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대학원에서 과제도 이게 뭐 제가 어려운 거 내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에서 보면 천진데 그냥 처음 보면 그냥 천진데 그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자기 나름 자기 말로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올려놓으면 되는데 한 학기에 그거 하나예요. 대학원이요. 일반 대학원 같은 경우는 거의 논문 하나씩 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조그마한 논문 발표하고 논문 이거 그거 굉장히 이거 고통스러운 건데 지금 특수대학원이라고 제가 여유롭게 지금 해드리고 해왔고 그렇게 해오는 사람인데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면 안 된다.
이번 주는 이제 노인 문제인데, 노인 문제는 이대구 선생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올려놓는 그런 과제로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구 선생님이 이제 순서대로 쭉 가는 거니까 이대구 선생님이 확인해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노인 문제는 이게 뭐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가 되는데, 일단 노인 문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 문제가 되는 게 뭐 뻔하죠. 우리 선생님들 뭐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지금 급격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죠.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이런 핵가족화, 가족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고, 전통적으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노인의 그 탈가족화로 인한 그 노후 생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노인 문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부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우리가 문제로 삼을 수 있는데,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지금 노인 인구도 지금 급증하고 있죠. 그 아이들 생산은 뭐 대폭,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최저 수준이죠. 지금 0.8 수준이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급격하게 고령화 시대가 또 되다 보니까 2020년에 지금 통계로 대강 보면 거의 7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지금 인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13%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굉장하죠. 노인 인구. 큰일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노인 그 인구가 늘어나고 노동 인구가 어떻게 보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그 노인에 대한 그 연령을, 우리나라도 65세 이상이면 이제 노인으로 이렇게 법에서 취급하잖아요. 근데 그 비율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어서 70세까지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노인회에서 이제 70세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70세까지는 가야 되는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유엔에서인가요? 유엔에서 지금 그 노인이라고 규정하는 건 거의 한 80세가 돼야, 거의 한 80세 가까이 돼야 이제 노인으로 취급하는데, 여하튼 우리 지금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65세로 이제 노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일을 노동 자원으로서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 문제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이 좀 감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 또 연령을 확대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일단 노인의 의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은 생애 과정에서 가장 후반부에 속하는 과정이죠. 노인의 정의는 생리적,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을 학술적으로는 주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대체로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연령을 기준으로 보통 삼고 있죠. 노인에 대해서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리적, 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노인은 생물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늙은 사람, 즉 나이가 들어서 신체적인 상태나 생리적 기능이 상당히 퇴화되었거나 또는 노화에 따른 치매, 정신적 기능이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이르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인데요.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가치를 생산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또 나이가 들어서 사회적인 지위나 권위가 상당히 낮아진 상태를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또 정의하기도 합니다. 청년기를 거쳐서 중년기에 이르면 사회에 유용한 가치를 보통 그렇게 가치를 만들어내죠. 근데 나이가 들면 기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지위나 권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 또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을 이제 노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인데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노인으로 정의하는 경우 정부나 법에서 통상적으로 노인을 정의할 때 이제 보통 사용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연령 기준설에 의한 노인의 정의는 망고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인구학적인 또는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는 상대적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에서는 이제 60세와 85세로 이렇게 이혼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자격, 노인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자격 등에 대해서 65세가 이제 기준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은 60세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좀 다르죠. 노인 연령을 기계적으로 획일화하기보다는 노인복지법이 적용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노인과 유사한 법적 용어에 고령자라는 용어가 있는데 노인과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죠.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이 더럽게 기네. 고령자는 55세 이상을 말하고 준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 미만의 사람을 일컫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고령자네. 최근 대한노인에서는 노인의 연령 아까 말씀드렸죠. 7세를 하자. 이제 4년마다 1세씩 올려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20년에 걸쳐서 70세를 조정하는 거죠. 아니면 2년에 1세씩 올려가지고 조정하는 방안을 이제 해서 70세를 하자. 어차피 70세로 하는 거는 도치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70세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사실 뭐 70세도 사실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은 81세, 여성은 85세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83세인데 그 노인이라는 소리 들으려면 최소한 70세. 70세도 이제 더 늘어야 될 것 같아. 예. 참고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65세부터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60세부터 이제 하는데 점점 높아져서 65세로 이제 갔죠. 노령에 대한 연령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거 대강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문제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노인 문제 의의나 뭐 정의나 대동소이한데 전통적으로 노인은 사궁의 하나로 불렸죠. 사궁임이 뭐냐면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호라비, 과부,
그다음에 고아, 그다음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 이런 분들은 이제 사궁이라고 했죠. 네 가지 부류의 아주 궁함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궁이라고 했는데, 환과 고독, 호라비, 과부, 고아, 돌봐줄 수 없는 그 노인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챙겨야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사궁의 한으로 불렸고요. 노인이 되면 병들고 외롭고 할 일이 줄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된 거죠. 육아 문화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노인은 대접받는 존재죠. 대접받는 존재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나라에서 챙기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노인은, 그 종조 때는 노인을 하나의 그 벼슬로 봤어요. 그래서 그 어떤 계급도 올려주고, 먹을 거,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이렇게 만들어서 드렸죠. 그리고 왜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는 이렇게 뭡니까, 여기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같은 것도 하나의 그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예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노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은 그 대우를 받을 만한 게, 우리 선생님들이 뭐 대체로 연세가 있으시니까 좀 뭐 금방 이해하실 텐데, 노인이 되기 쉽습니까? 자기 관리를 엄청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자식들도 잘 길러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노인이 된 건데 당연히 예우를 받아야지. 사회적 예우를 받아야 되죠. 그 대충 막 살까요? 뭐. 그러면 노인이 못 되고 죽지. 그러니까 노인은 참 대단한 거지. 그래서 옛날에는 노인이 되면 하나 일종의 그 벼슬이기 때문에 경로 효친 사상 이런 거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노인을 막 대접을 예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갔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노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찾아야죠. 산업화 정보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노령은 이제 굉장한 이제 문제가 떠올랐죠. 문제로 떠올랐죠.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핵가족 형태로 이제 급격히 변화됐잖아요. 그것도 희한하게 우리 농경사회에서는 아주 상당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정보화 사회가 이게 급격한 정보화 사회가 되잖아요. 산업사회가 얼마나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죠. 1차 산업 전기가 1차 전기가 발명되면서부터 사실상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컨베어가 2차 컨베어, 3차 컴퓨터, 4차 지금 뭐 이제 AI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이제 사회의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노인이 이 홀대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건 이제 특정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하는 현황이 된 거죠.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중시하기보다는 자율, 경쟁 체제를 더 중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면 어떤 집단에서는 큰 손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성공하는 집단이 존재하면 실패하는 집단도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그런 집단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 생긴 그런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집단과 계층 당연히 그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필요한 거죠. 국가라는 건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잘된 어떤 잘 나가는 세금을 많이 그런 데서 많이 걷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세금 가지고 어려운 집단, 상대적으로 어려운 집단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제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죠. 결국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다 경제하고 맞물리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결국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죠. 노예 문제 점검하게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의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론적 관점을 좀 살펴보면 기능주의적 관점의 노인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인이 수행해야 할 규범적 기능들을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때 사회가 발전하고 균형을 이루나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곧 사회 문제가 된다. 당연하죠. 노인들의 노동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이 그 사회에 적절하게 녹아들지 못하면 사회 문제가 된다. 뻔한 거죠. 파슨스라는 학자는 사회 혹은 어떤 사회 체제라도 생존을 위해서는 목적, 적응, 통합, 패턴 유지라는 그 네 가지 기능을 성공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목적은 정치적 과업이고 적응은 경제적 과업, 통합은 조화와 연대 유지, 패턴 유지는 기본적인 가치 유형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제도는 이 네 가지 기능과 무관하지 않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목적, goal, attainment, adaptation, 적응, 통합, integration, 패턴 유지, 패턴 메인테넌스. 이 네 가지 기능이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파슨스라는 학자는 그렇게 본 거죠. 기능론적 관점에서. 갈등론적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상호 대립적 이해관계를 갖는 세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그에 따른 사회 구조적 변동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해관계의 상충은 희소자원의 소유와 배분을 둘러싸고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 뭐 싸움의 원초적인 건 다 그런 것이죠. 고전적인 갈등론자인 마르크스. 막스는 그 생산수단의 불평등, 그 배분을 갈등의 원인으로 봤고, 현대의 대표적인 갈등론자인 다렌돌프는 권위의 불평등 배분을 갈등의 원천으로 보았다. 이 권위의 불평등 배분. 사실 정치라는 것은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죠. 그 불평등한 것을 권위를 가지고 배분하는 것.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이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 이해관계 집단이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일까? 가령 임금 피크제를 보자. 임금 피크제는 정년이 된 노동자가 퇴직 대신에 이전에 받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제도다. 그건 뭐 다 아시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를 이제 반대하고 있죠. 자기들 자리를 다 뺏어간다고. 한정된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그만큼 노동력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문제를 삼고 있죠. 일자리를 놓고 사실상 세대 간 이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일본 따라가는 지금 추세에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점점 계속 많아지면 괜찮은데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령대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용 시간을 늘려가지고 노인들이 연금도 늦게 수령하고 노동 시간은 길게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자식 세대들, 그러니까 이 세대 간 갈등이 자식 세대들이 많이 나면
이게 좀 감소할 수 있죠. 이게 이 문제가 좀 떨어져 약간 이게 작아질 수 있죠.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낼 것이고, 그럼 노인들이 굳이 일자리를 많이 차지할 이유가 없다. 예우를 받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워낙 지금 적게 나니까 그게 이제 그 걱정이 큽니다. 사회학적 관점을 한번 볼까요? 노인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학적 관점은 노화에 대한 관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노화라는 것은 생물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으로 이제 크게 이제 나눠지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한해서 이제 보면 노인 문제가 이제 이 노인 개인과 사회가 이제 분리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가령 노인이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서 스스로 능력이 떨어짐을 인정하고 죽음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걸 이제 누구나 늙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새로운 세대로 이어진다는 차원에서 보면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노인이 되면 이게 뭐 따로 문제로 삼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뭐 당연히 뭐 사회가 아니 뭐 노화 되면 뭐 당연히, 그러니까 가끔 제가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있는데, 우리가 왜 물론 기억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뭐 5살까지 막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살 때 기억했다고 그러는데 5살 때 그 자라면서 생각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50대에도 막 이게 기억을 한다는 그런 친구들도 이제 간혹 봤는데, 여하튼 3, 4살까지는 안 나잖아요. 자기가 모르고 사는 거야. 모르고 살았다가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살죠. 대체로 인식을 하고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 또 몰라지죠. 이게 치매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인이 그 문제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네? 왜냐면 뭐 나중에 이제 다 알잖아요. 자기가 늙어가고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게 잘 몰라. 내가 살은겨 죽은겨 가다가 이게 하니까, 그럼 뭐 사회학적으로 문제될 만한 게 없는 거지. 별로 이렇게 문제 삼을 만한 게 별로 없는 거죠. 자, 여기 노인 문제 점검하고 노인 문제 해결 방안은 이덕우 선생님이죠. 아까 이덕우 선생님 말씀드렸죠. 이덕우 선생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하신 거를 보고 카페 수경철학청성연구소 강의실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를 지금 넘어서 가지고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죠. 엄청납니다. 우리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랬죠. 아마 저나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서는 그 100세, 자칫하면 120세까지 지금 살아야 될, 지금 노인분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이게 살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살기가 좀 어려워지면 요즘에 어디 갑니까? 뭐 요양원도 가고 요양병원도 가고 그러시죠. 요양원을 가면 정부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 내외죠. 좀 더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좀 약간 덜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자기 부담금이 그것도 좀 차이가 있고 한데, 200만 원이라고 치면 200만 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 요양원 마다 이 노인 한 분이 오시면 그 상당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요. 약간 수입원이잖아. 굉장히 그분들이 오셔야 이제 그 존립이 되니까 엄청난 경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제 제자들 중에서 여러 명이
이렇게 요양원 하신 분이 계신데 가서 실제로 들어보고 그러면 굉장히 경쟁하다 가지고 굉장히 아주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 안 돌아가시는 거지. 뭐 약간 이게 눈빛이 좀 다르다 그러면 바로 병원 모시고 가시고 아니면 뭐 의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엔 또 큰 데서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시지가 않는 거지. 잘 또 챙기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100살에서 120살이 진짜 현실화된 거죠. 우리 사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미. 이제 정말 그 초고령화 시대가 된 거죠.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래서 정의에서는 65세인데 65세 실제로 뭐 얼마나 젊습니까 요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세로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일각에서 75세로 올려야 된다 노인이 되려면. 그게 벌써 얘기들 벌써 하고 있죠. 요즘 일반 기업, 우리 공직자들은 60세인데 일반 기업에서는 뭐 40대, 50대에 이제 퇴직하고 이게 참 노인 문제랑 같이 다 이제 연계가 돼 있죠. 일찍이 이런 것들이 참 문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살률도 최고 높고. 참 이게 제일 걱정이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사실상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문제죠.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예 못 살면 그 생존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게 이렇게 막 큰 게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3만 불, 3만 2천 불 나라에서 이게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인데 잘 사는 나라들인데 여기서 최고 수준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마음이 이게 양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수준이 좀 고양이 됐는데 이게 신장이 됐는데 심적으로는 질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얘기로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노령연금도 지금 대폭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기여를 많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예우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인이 되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노인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산활동 끊임없이 했잖아요. 생산활동 한 것이 사실은 다 이게 국가에 기여를 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 세금을 다 만들어서 본인이 낸 것도 있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것도 노인들이 다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금 요즘에 그 재난지원도 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그런 기여를 했냐 안 했냐 뭐 피해를 봤냐 안 봤냐 그 따지지 않고 뭐 전 국민한테 많이 이렇게 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노인분들은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예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하나 이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역시 뭐 제일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빈곤이라는 게 의료, 보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취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이 많으면 이런 것도 다 챙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노인의 사회적 소외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것도 다 경제하고 맞물려 있죠.
참 제일 문제는 보건하고 의료인데 참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 고독이죠. 노인분들 또 뭐 작게는 뭐 성적인 거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관심이 있죠. 노인들도 그 제가 30대에 했을 때 제가 지금 50대이잖아요. 제가 30대 때 60대다. 그러면 완전 노인이라 가지고 성생활 안 하는 줄 알았어. 그 70대 정도 되면 완전 노인. 그리고 안 하는 줄 알았어, 성생활. 다 이제 노인 됐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내년이면 60이잖아요. 내년 60인데 어이 완전 젊어. 그러니까 뭐 성생활 뭐 70대 80대도 다 얘기 들어보니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자가 없거나 그런 상대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도 사회가 이제 노인의 그 문제로 이게 대두 된다. 그 심리적으로 아주 고독해진다는 거예요. 소외 현상을 겪는 거지. 근데 이런 문제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줘야 된다. 다양하죠, 노인 문제도. 참. 그 노인 복지 사업을 이제 여러 가지 노인 복지관이 이제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여기저기 만들잖아요. 거기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실 있게 지금 아주 그 세분화 시켜가지고 실제로 가보면 굉장히 세분화돼 있긴 한데 그걸 더 확충해가지고 질적으로 그 좀 지원할 필요가 있죠. 질적으로 좀 높일 의료 서비스 강화, 뭐 치매 노인 사업을 좀 더 강화하고 생활보호 지원을 좀 더 확충하는 일. 그다음에 노동 재고용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더 확충하는. 왜 노인이 돼도 건강한 노인이 계시고 뭐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 육체는 건강하면 육체 건강한 쪽으로 노동 문제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육체는 조금 이제 어려워도 약간 이렇게 좀 장애를 갖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정신은 멀쩡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노동 그 서비스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대로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다면 노인 문제를 상당히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나이로만 이게 물리적인 나이로만 따지는 게 상당히 문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좀 악재이기도 해요. 이게 나이로만 가니까 육체가 아주 건강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세분화해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노인 문제 뭐 이 정도로 한번 해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시간이 여유가 있으실 때 하시라는 거지 시간을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니까 꼭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로울 시간을 좀 선택해서 꼭 보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또 과제 순서 되신 분들은 꼭 거기에 맞춰가지고 과제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